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날짜를 보아하니 이제 11월도 마지막을 알리고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컨텐츠 시청해 주심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이제 조금씩 물량 어느 정도 소화하고 다시 슬슬 올라가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그널을 기다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량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이 시간에 목요일이겠죠? 저는 오늘도 XRP를 수량에 집중해서 담아갈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 구독자님의 목표를 좀 공유해드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노트에 본인의 꿈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타임님 안녕하세요. 저의 꿈을 타임님과 공유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목표는 알리고 싶은 사람에게 공표할 때 확실히 실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타임님께 저의 목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도 타임님의 목표를 응원한다라고 해주시면서 굉장히 멋진 본인의 꿈을 적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방송에서 공유하는 건 역시나 허락받았기 때문에 잠깐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11월 22일에 작성을 하셨고요. 리플을 투자하면서 나의 원래의 꿈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과 건강한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잠시 잊고 있었다. 요즘 로더드팡이라는 카페에서 부쩍 많이 오시는 손님들은 오피스맨들이고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문을 하는데 이를 보고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꿈을 다시 꺼내본다. 나는 리플스 드림을 오픈한다. 실제로 카페를 창업하시면서 우리 XRP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이시거든요. 나의 카페에는 늘 코인으로 리플을 투자해서 성공한 분들로 가득하다. 그 멋진 분들은 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부에 대해서 논하고 선한 일을 베푸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한다. 내 카페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늘 희망에 차 있고 행복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고 살아나갈 것이다. 나도 리플즈 드림과 함께 오늘도 성장한다라는 부분. 위에는 이런 글도 써주셨네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목표를 아주 멋있게 적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꼭 그 리플즈 드림이라는 카페가 오픈이 될 텐데 반드시 이곳에서 한 번의 모임도 진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크게 들었고요. 이번 컨퍼런스에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또 좋은 자리 만들 수 있는 시간 저 역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XRP를 통해서 부의 반열로 오를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 노력도 함께 병렬적으로 수반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컨텐츠 만들어 가볼까요? 비트코인 내년 말에 100K를 도달할 수 있다.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1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도달할 수 있는데 누가 이야기하고 있죠?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의 메가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기득권 세력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면서 홍콩의 CBDC 구현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메타코아도 함께 가고 있는 메가은행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득권들이 내년 말에 있을 반감기 강세장에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큰 상승이 오면서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그들이 설계해 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롱텀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또 조정이네. 진짜 힘들다. 지금 팔고 다시 살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롱텀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는 알트코인 LTD님의 트위터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로 나뉘겠지만 그런 부분에 단기적 관점에 99%의 집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롱텀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하나의 큰 문명에 투자하고 시간을 들일 수 있다라는 그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공부를 수반한다면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조차 당신은 이미 99%의 대중보다 우세하다는 말씀, 저도 이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BIS, IMF, SNB는 스위스 내셔널 뱅크죠. 이런 국제 기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논문과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국 경제개발 지원 자금, 이제 토큰화 작업에 착수가 들어갔다는 부분, 이제 돈의 이동, 세상이 진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은 이제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CBDC의 세상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우리는 국제 기구들, 방금 언급드렸던 IMF, 월드뱅크, BIS, 더 나아가서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등 그 기득권 중에 기득권, 탑 오브 기득권들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당연히 결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비자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금권 세력들, 영국의 메가 은행들, 그의 뒷배로 세상을 설계하고 조정하고 있는 유대자본의 그런 자산 운용사들, 그들이 만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나왔죠. 거기 안에 어떤 회사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핏의 단짝이자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찰리 먼거가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참 역사적인 인물이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그들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엄청난 투자를 유치해 나가면서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시간을 들였다라는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항상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이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리플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 부분에 미디어에 속지 말자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죠. UAE가 나오네요. 공식적으로 석유 거래에 있어서 이제 달러 사용을 중단한다라는 부분 슬슬 나오고 있으면서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기사가 되겠죠. 역시나 브릭스 얘기가 나오면서 석유 무역을 위해서 달러를 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예전부터 페트로 달러가 와해되면서 이제 슬슬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 결제를 현지 통화로 결제하고 미국 달러를 배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의 국가가 점점 세지면서 G7에서 E7 쪽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죠. 그 신흥 경제 성장국으로 일컬어지는 브릭스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성장세가 역시나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죠. 우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를 창출하기 위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있어서 이제 실물 경제가 축소되고 현금이 없는 시대가 온다. 달러가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디지털 경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부분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E7이 점점 커진다고 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들이 과연 몰락하게만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미국이 점점 지고 있고 중국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정세가 꺾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조정하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를 스위프트 1.0에 망해서 배제시킴으로써 미국이 배제시켰죠.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기득권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우 전쟁을 통해 브릭스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달러의 헤게모니가 깨지면서 이 역시도 미국이 설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그런 브릭스 나라들이 중국의 결제망 CIPS라든지 러시아의 결제망 SPFS, 인도의 결제망 SFMS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점점 도입하면서 슬슬 디지털 세상으로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나 미국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도 역시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클리어링 하우스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페드 와이어를 페드 나우로 바꾸면서 역시나 블록체인이 결합된
국제 표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시 리플사가 중심으로 들어갔고 그는 스위프트 2.0을 설계할 수 있다는 부분에 XRP가 미래 CBDC 세상에서 결제망을 구축한다는 부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그 금융망은 대체가 되면서 시대는 더욱더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챗 GPT가 이런 얘기도 하네요. XRP가 3달러까지 400%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무슨 소리야 지금 1,000원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돌아오는 이런 IPO라든지 SEC와의 법적 공방전 가치 반영이 완전히 되는 CBDC의 세상에서 XRP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3달러? 굉장히 귀여운 가격으로 말을 하네. 그냥 이렇게 여유 있는 스탠스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가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챗 GPT와 구글의 바드라고 불리우는 AI죠. 2024년에 XRP의 강세 가격을 굉장히 크게 예측하고 있다는 부분, XRP는 다음 문명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사실 금액이 얼마 정도 오르고 몇 %가 급등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런 고래가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있고 리플이 익명의 지갑으로서 어딘가로 이체되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사의 제목처럼 이제 슬슬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된 XRP라고 나오면서 가치 반영의 순간이 머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의 디렉터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100배 이상 확장되고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다. 즉 암호화폐 시장 파이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 지금 현재 HSBC뿐만 아니라 독일의 디지방크라든지 스페인의 BBVA 등등 굉장히 큰 금권 세력들과 손잡고 있죠. 그런 부분에 또 앞으로는 어떤 빅뱅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지 굉장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리플의 법무 책임자죠. 스튜어드 알데로티는 게리 갠슬러를 비난하면서 SEC의 활주가 이제 슬슬 짧아지고 있다. 가치 반영이 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반드시 합의 또는 승소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인의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